섹션 8-3 곡면 생성 시작하겠습니다. 그 스케치로 그린 곡선이나 아니면은 지난 시간에 한 곡선을 가지고 이제 곡면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 블루서프 명령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블루서프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두 개의 곡선을 가지고 만들 겁니다. 첫 번째 곡선 선택하고 우클릭, 두 번째 곡선 선택하고 우클릭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선을 잇는 곡선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고요. 이제 옵션을 조금 보시면은 이 곡선 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접함 제어, 블루서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자연, 단면의 수직, 단면의 평행 이렇게 있는데, 자연은 이 두 개 곡선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는 면을 만드는 거고요. 단면의 수직은 이런 식으로 이 모서리에 수직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걸 이용해서 얼마만큼 수직하게 할 건지 이런 수치도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면의 평행은 말 그대로 수직은 수직하게 간다면은 이렇게 수직하게 된다면은 평행은 말 그대로 평행하게 갑니다. 여기도 평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단면에 평행하게 시작되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평행할지 이걸로 그 정도를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면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 곡선을 먼저 그려주신 다음에 똑같이 단면 두 개 선택을 해서 곡선 두 개 선택을 해서 면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 툴바에 안내 곡선 단계에 들어가서 제 이제 만들어둔 안내 곡선들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안내 곡선을 지나도록 곡면이 생성이 됩니다. 조금 더 제가 이제 원하는 곡면이랑 더 비슷하게 좀 더 정교한 곡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옵션 조금 더 보시자면은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있을 때 블루서프로 이 선과 이 선이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이, 모서리가. 근데 전 모서리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명령 툴바의 옵션 눌러보시고 고급에 들어가 보시면은 꼭지점 매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해 주시고 이 꼭지점이 이 꼭지점이랑 연결된다. 하나 선택하고 또 추가해서 이 꼭지점도 이 꼭지점이랑 연결된다. 그리고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제가 연결되도록 설정한 꼭지점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제가 원하는 곡면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운딩 명령 해보겠습니다. 바운딩 명령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서리가 있을 때 이거를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면을 만드는 건데요. 바운딩으로 단일로 모서리들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이제 다 이어있는 이런 모서리를 다 선택을 하면은 이 모서리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클릭, 우클릭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블루서프랑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안내 곡선을 미리 그려주신 다음에 바운딩으로 처음엔 똑같이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우클릭. 그 다음에 또 명령 툴바에 보시면은 여기 안내 곡선 단계라고 있습니다. 이걸로 제가 미리 그려둔 안내 곡선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거를 지나는 좀 더 정확한 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정의 해보겠습니다. 다시 정의는
뭐 이제 곡면 명령이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면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면이 막 이렇게 다 나눠져 있을 때 이거를 다시 하나의 면으로 이어주는 명령입니다. 다시 정의 선택을 해주시고요. 하나로 합칠 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클릭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매끄러운 면으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요, 이제 스위핑 명령은 이 파트에 있던 이 스위핑 명령이랑 거의 뭐 동일합니다. 이제 원래 스위핑은 단면이 경로를 따라가는 형상을 만들었다면은 이제 이 곡면에서의 스위핑은 스케치가 이 경로를 따라가서 생기는 곡면을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스위핑 명령으로 이 경로를 따라가고 클릭 단면은 이 스케치가 되겠다 하고 선택을 해주시고 우클릭하면은 이 스케치가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일 때 생기는 곡면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추가로 옵션을 좀 보자면은 스케치가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단일 경로가 아니라 다중 경로로 하게 되면은 경로는 이거 하나로 그대로겠죠. 하나고 우클릭 누르는데 우클릭해도 단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 다음을 눌러주셔야 돼요. 다음을 눌러주시고 단면 첫 번째 단면은 이거고요. 우클릭 두 번째 단면은 이거입니다 하면은 이 두 개의 단면이 이 경로를 따라서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곡면이 만들어집니다. 미리 보기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두 개의 곡면이랑 이 경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곡면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스위핑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돌출이랑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돌출이랑 회전도 똑같겠죠. 이 곡면 파트에서 사용하던 거랑 사용 방법 자체는 비슷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돌출을 먼저 보자면은 마찬가지로 스케치로 미리 그려도 되지만 이제 그려서 할게요. 일지평면으로 평면 하나 잡고 들어가 줍니다. 선을 사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를 그려줄게요. 그리고 스케치 닫기를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되는데 파트 같은 경우는 형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조건 닫힌 도형을 그려야 됐다면은 이제 이거는 곡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스케치 간단하게 그리면은 범위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곡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곡면에서의 돌출도 파트랑 비슷하게 만약에 제가 이제 스케치를 이렇게 닫힌 도형으로 그렸어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끝 열기랑 끝 닫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 열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이 선만 이렇게 돌출을 하는 거고요. 끝 닫기를 하게 되면은 이 끝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 부분이 닫힙니다. 그래서 이거 곡면인데 이제 솔리드 형상처럼 이런 식으로 곡면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 명령도 비슷하겠죠. 회전을 할 스케치를 간단하게 그려주고요. 회전 축을 그려줍니다. 이쪽에다 그릴게요. 그 다음에 파트에서랑 동일하게 이 회전축은 이 회전축 명령으로 회전축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스케치 닫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한 바퀴 회전하는 곡면이 그려집니다. 이제 뭐 마찬가지로 범위 단계 들어가시면은
이걸 단방향으로 이만큼만 하겠다. 아니면 뭐 대칭으로 이렇게 하겠다. 각도 설정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그냥 파트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파트에서는 형상을 만들었다면, 솔리드를 만들었다면 곡면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곡면을 만든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옵셋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셋 명령은 말 그대로 이 면을 옵셋해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서 만들어주는 명령이에요. 옵셋 눌러주시고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클릭.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 옵셋할지 방향을 선택해줘야 되는데 명령 툴바에 보면 경계 제거가 있고 경계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있죠. 거리는 말 그대로 이제 옵셋을 할 거리가 되겠고요. 15로 해줄게요. 이제 만약에 이 위에 방향으로 옵셋을 하겠다 하고 하는데 경계 제거가 되어 있죠. 이 상태로 만들어주면은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이 구멍들이 사라진 상태로 옵셋이 됩니다. 이게 이제 경계 제거를 키면은 이 안에 있는 이 경계들을 다 제거하고 면의 외곽만 이렇게 옵셋을 하는 거고요. 경계 표시로 이번에 아래 방향을 할게요. 아래로 하게 되면은 이제 경계 표시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구멍들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옵셋이 됩니다. 그래서 옵셋 명령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사 보겠습니다. 복사는 옵셋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면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는 건데 이제 명령 툴바에 보시면은 똑같이 내부 경계 제거가 있고요. 이번엔 조금 특이하게 외부 경계 제거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볼게요. 첫 번째로 내부 경계 제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켜고 먼저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켜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 면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내부 경계 제거를 켜주면은 아까 옵셋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 내부에 있는 이 구멍들을 제거한 상태로 면이 가져와집니다. 그 다음에 외부 경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외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위아래 이 최대치랑 양옆 최대 해가지고 요따만한 그냥 곡면 사각형 모양의 곡면을 하나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외부만 없애주고 내부는 그대로 있죠. 그러면은 두 개를 전부 다 키고 가져오면은 아예 외부 이 경계도 없고 내부에 구멍도 없는 그냥 면을 하나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옵션 가지고 곡면을 가져와서 뭐 이런저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룰드. 룰드 같은 경우는 이 면이 있을 때 이 면을 자연스럽게 연장을 해주는 옵션 명령이에요. 룰드 명령으로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모서리가 이 면을 기준으로 쭉 자연스럽게 연장이 됩니다. 거리 입력해 주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모서리는 이 면의 연장도 되지만 이 면의 연장도 되잖아요. 만약에 이 면의 연장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다른 면 측면 눌러주시면은 이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출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빈 곡면 보겠습니다. 빈 곡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판금인데 되게 얇은 재료예요. 이런 거를 펼쳤을 때 대략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오고 넓이는 어느 정도 되고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명령입니다. 곡면 처리에 마지막으로 빈 곡면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얘네들을 측정하겠다. 근데 이제 방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각선 방향보다는 조금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클릭 눌러주시면 이렇게 면의 표면적이랑 뭐 공백, 면적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대략적인 모양과 넓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섹션 8-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